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모의고사 영어 독해 특강의 챕터 5 주제 추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주제 추론, 주제가 뭘까요? 자, 말 그대로 주제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주제는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글이 이만해. 이만큼 지문이 긴데요. 이 안에서 정말 핵심만 모아 요약을 해서 추려놓은 게 주제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글쓴이의 입장이나 글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것이 이 문제 푸는 포인트인데요. 자, 먼저 쌤이 그랬잖아요. 긴 지문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즉 최대한 축약한 거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보기를 보다 보면 요 내용이 나왔는데 하고서 윗글에서 읽었던 부분이 있다고 바로 선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나머지 보충 설명해주는 세부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단락 내에서 가장 개괄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것을 골라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당연히 주제 문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제 문장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주제문의 위치는요, 바로 첫 번째 줄, 중간, 끝, 정말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글의 초반에 주제문이 들어갔을까? 중반일까? 후반일까? 보여주는 힌트가 있을 거예요. 그 힌트들을 좀 찾아서 봐주시면 훨씬 편한데요. 그럼 쌤이 그게 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봐보면, 자, 얘들아,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글이 있는데 글의 문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점점 길어지잖아, 그치? 자, 이렇게 주제문을 고르시오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저도 주제문 고르고 싶죠. 아니, 근데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첫 번째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들어갔을 때요, 바로 시작부터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for example이 나온다든가, for example, 이런 말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앞에 먼저 주제문을 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예시 또는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 나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주제문의 초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초반에 나오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역시 이 가운데쯤에 뭐가 나올 거냐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however 이렇게 역접이 나올 수 있어요. 역접의 연결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yet, still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내용이 이게 나와버리면 중요하지 않고 뒷부분부터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럼 앞부분은 날린 거니까 뒷부분부터 끝까지는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의 중반에는 뭐예요? 이런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후반에 나올 때 선생님 어떻게 문장의 구조가 흘러가나요? 이 글의 구조가 흘러가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 얘는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후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세부적 내용을 얘기하거나 일화를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in short, to sum up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결론을 짓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과 함께 정리하는 문구로서 나오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쌤은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 초반부터 나오면 좋겠죠. 주제문이 나오면 좋겠지만 주제문이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꼭 나올 법한 건 뭐냐면 핵심 단어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 단어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문장 들어갈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읽다 보면 한 두 줄 정도 읽어보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글의 구조 파악. 그래서 글쓴이가 어떤 논리적인 전개 방식을 썼느냐,
그래서 이게 글의 초반에 들어갔는지 중반 후반에 들어갔는지 어디에 그 사람이 쓰고 하고자 하는 말을 담아놨는가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이런 연결어라던가 쌤이 항상 얘기하는 주제, 제목, 요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쓰일 수 있는 그런 형용사나 어떤 동사나 명사나 이렇게 주요 어휘 있죠.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어휘들을 조금 같이 암기해 주시면 여기 논리구조 파악하고 난 다음에 연결어란 중요 어휘 딱 찾았다. 그럼 그 부분이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쌤이 이렇게 보여줬고 자, 주제문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주제와 그래서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을 최대한 요약해 놓은 것과 플러스 그 안에 글쓴이의 견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 얘기했죠. 주제의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들. 자, 그런 것들이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접, 대조, 이런 거 있죠? 이게 역접이잖아요. 역접과 대조가 나오면 요 부분부터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뭐 문장의 중간에 나올지 끝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therefore이나 as a result 같은 경우에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과기 때문에 요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 나오면 요 뒷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번 더 나왔죠. 요렇게 중요한 부분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나와요? 글의 후반에서 많이 나온다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의견과 주장, I believe, I think, in my opinion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뭘 가리킵니까?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근데 글쓴이의 생각은 중요하죠. 그들의 입장은 중요합니다. 주제문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쌤이 얘기했다시피 중요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죠. 근데 그게 뭐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조동사를 이용해서 해야 한다라는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건요. 무작정 외우진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가려가지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좀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요, 진짜 본격적으로 주제문을 찾기 위한 논리적 구조를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고1 2021년 3월 학평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핵심 단어를 좀 파악해보자. 두 번째, 논리 구조를 좀 보자. 세 번째, 그리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떤 걸로 찝혔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들어가시면요. 두 사람이 참여를 한대요. 어디? 진솔하고 열린 대화를 참여할 때. 두 사람이니까 쌤이랑 우리 친구라고 할게요. 자, there is a back and forth. 여러분, 이게 앞뒤로란 뜻이니까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정보의 흐름이 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정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받아지죠.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smooth exchange. 우리가 smooth 하면 뭐예요? 부드러운 교환이다 라고 말하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그게 순조로운 교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since each one. 자, 우리 각각이 뭐합니까? 그들의 자신의 이 개인적인 경험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 교환의 속도가 뭐만큼 빨라요? 기억만큼 빠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냥 해석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자면 각각이라고 하니까 우리 둘, 이 상대방이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은 뭐예요? 기억. 우리가 그냥 기억해서 말하면 되는 거니까 기억만큼 빠른 겁니다. 그 정보의 교환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When one person lies. 여러분, 앞에서는요, 거짓말 얘기 안 나왔죠. 근데 여기서 거짓말 얘기가 처음 나오니까 여기다가 좀 집중을 해보자고요. 자, 한 사람이 거짓말 쳤어요. 우리 학생이라고 쌤이 거짓말 쳤다고 할게요. 알았죠? 자, one person, 쌤이 거짓말을 쳐. 그러면 그들의 반응이, 쌤의 반응이 어때요? will come more slowly. 좀 더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뇌가 뭐가 필요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뭐 할 시간? to process. 처리할 시간이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세부사항을 처리하는데 그 세부사항이 어떤 세부사항이야? 새로운 발명,
대한 세부사항을 처리해야 되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치는 쌤은 조금 더 느리게 말할 수밖에 없다. 쌤의 반응이 조금 더 느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뭐보다? 자, to recall, 회상하는 것보다 저장되어져 있는 사실을 회상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야기를 만드는 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거짓말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만 거짓말 얘기를 한 건가? 하고 밑을 더 봤는데요. As they say, 그들이 말하는데 타이밍이 모든 것이다. 즉 뭐예요? 타이밍이 중요하대요. 자, you will notice, 너는 알아차려야 돼. 자, 여러분 여기서 너라고 얘기하면서 너 알아야 된다. 너 이거 반드시 알아차려야 돼 라고 말하면 이거는 지금 글쓴이가 우리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뭐를 알아차려야 돼요? 시간 지연을 알아차려야 돼. 여러분 시간 지연은 언제 된다 그랬죠? 거짓말할 때. 여전히도 여기는 거짓말 얘기가 나오고 있구나. So when you are having a conversation with someone who is making things up as they go. 여러분, 그들이 말을 할 때 make things up이 뭐냐면 지어내다예요. 자, 여러분 지어내다라는 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거짓말. 그래서 여기부터 다 뭐예요? 거짓말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나는 핵심 단어를 좀 찾은 것 같아. 핵심 단어가 뭐야? 반복된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진 않았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구나. 근데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뭘로 썼어요? lie라고 하는 거짓말 하다라는 동사로도 썼고요.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making things up 이렇게 지어내다 라는 말로도 썼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찾았고 밑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여러분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명령문이 나옵니다. 자, 뭘 잊지 마세요? 대절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 자, the other person이 뭐냐면요. 나랑 대화를 할 때 둘이 다 대화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대화라는 건 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the other person은 나야, 나. 그래서 선생님이 maybe reading, 읽을지도 몰라요. 너희들의 바디 랭귀지를 또한 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잊지 말래요. 자,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즉 이야기를 듣고 있는 솔직하게 너희들은 말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seem to be disbelieving. believe가 믿는 건데 dis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의 이야기에, 내 이야기에 너희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면요. 쌤 어떻게 해요? they라는 건 쌤이야. 쌤은 뭐예요? have to pause. 잠깐 멈춰요. 멈춰야만 합니다. 뭐? 처리하는 거.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 또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요렇게 멈춰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얘들아, 요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핵심 단어는 파악을 했고, 두 번째, 논리 구조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처음에 얘기한 게 아니라 중후반부터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 중후반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막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중반에 여기에 뭐 however 같은 거 들어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연결어구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요. 여기부터 이렇게 끊어줘서 여기에서 안 하던 거짓말 얘기를 하네 하고서 새로운 핵심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얘들아, 이 중후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 여기서 don't forget 이라고 나왔죠. 명령문이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명령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가 또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자, 우리가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will have to, 이런 have to 단어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연된 반응. 지연된 반응 맞죠? 거짓말의 사인으로 지연된 반응 괜찮아요. 정답 1번 선택하고 싶어. 막 선택하고 싶어. 일단 1번은 찜해놔요. 2번 볼게요. 방법인데 이 듣는 사람이 스피커를 좀 말하는 사람을 조금 더 장려하는 방법, 조금 더 권장해주는 그런 힘을 북돋아주는 방법, 그런 얘기 안 했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움이래요. 유용한 정보 찾는데 어려움, 이런 얘기 전혀 없었고요. 자, 거짓말은 맞는데 white lies는 뭘 가리키냐면요, 하얀 거짓말이죠. 선의의 거짓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답 바로 몇 번? 1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쌤이 기억하기로는요, 쌤의 제자가 작년에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해서 쌤한테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이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핵심 단어를 못 찾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단순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석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쌤이 얘기했던 대로 요 절차를 조금 밟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 11월 학평 2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 한번 볼게요. We used to think that 이라고 나오는데요. 얘들아, 쌤은 이것도 하나의 문제를 풀 때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체킹하세요. used to. 왜요, 선생님? 핵심 근거 보여드릴게요. 자, used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뭐뭐 하곤 했었다 라는 말로 쓰이죠. 근데 얘는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아니거든. 이라고 말하면 쌤은 아직 뒤를 안 읽어도 그냥 used 딱 보고서 그러면 현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까? 현재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즉 지금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럼 여기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법 보이세요? 법 뒤에 We now know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럼 뭐예요?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입니다. 우리 항상 과거, 현재 중에 어디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하죠. 벗을 띈 요 뒷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체킹을 하는 겁니다. now로 표현을 했죠. 됐나요? 그럼 가봅시다. We used to think that 우리는 생각하곤 했는데요. 뇌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뉴런 신경과학자 리차드 데비드슨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압니다. 우리는 현재 알아요. 대절이 뭐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요. 즉 뭐예요? 뇌는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핵심 근거를 통해서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핵심 주제를 찾는 거긴 한데 일단은 쌤이 생각했을 땐 여기 뇌는 안 변한다고 근데 뇌는 변해. 이거 뭐 중요한 거는 당연하죠. 현재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니까. 그렇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특정한 뇌회로가요. 더 강해져요. 뭐를 통해서? regular practice.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뇌가 변해. 근데 뇌 어떻게 변하는데? 뭐 때문에 변한다고요?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변해. 연습을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뇌도 변한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뇌가 변한다는 건데 뭘 통해서 변한다?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기 중요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들어가면 참 좋죠. 그럼 우리 뭐예요? 핵심 단어들 다 찾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어구는 다 찾았다. 근데 요거만 보고 정답을 고르기에는 조금 아쉬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 초반인데. 그러니까 초반에 거의 다 얘기해준 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렇습니다. 자, 그거 설명하기에 well-being, 행복은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첼로를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대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practice, 연습한대요. 여러분 여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if니까 지금 첼로와 관련돼서 좀 예시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practice니까 여기도 practice. 그쵸? 그럼 반복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자, 만약에 누군가가 연습을 하는데요. 행복에 대한 스킬을 연습을 해요. 한다면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잘하게 될 거래요. 즉 행복의 그 스킬을 더 잘 하게 될 거래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what this means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실제로 여러분 여기도 체킹. 너는 실제로 훈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의 뇌가 뭐 하도록 더 감사함을 느끼고 더 안정감을 느끼고 더 자신감을 느끼도록 훈련시킬 수 있대요. 여러분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연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ractice와 크게 다르지 않는 말이라고 우리가 비슷한 어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쉽지 않죠? 자, 또 하나 어떻게 해요? By repeating experience. 요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죠. repeating이니까 뭐예요? 반복적인 경험으로. 그럼 어떻게? 그게 뭐야? regular practice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뭐를 불러일으키는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자,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반복하면 감사해지고 그죠? 안정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면 안정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 confident를 갖게 되고 그렇게 뇌를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첼로를 배우듯이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요. 너의 뇌는요,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한 번 더 뭐라고 합니까? By the thoughts you repeat. 너가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서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서 이건 뭐예요? 반복된 규칙의 연습입니다. 즉 규칙적인 연습이 되는 거죠. 지금 쌤이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하는 게 다 뭐예요? 핵심어입니다. 근데 그게 다 지금 공통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면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정답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느껴지시겠죠. 자, 근데 얘들아 여기 보면요. 더비교급 보이세요? 어머, 요것도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하죠. 더비가 나오면 더비교급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하나의 강조 구문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하면 할수록 주어가 더 동사하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끊어볼게요. 그럼 뉴런이 발화하면 할수록 뭐 하면서? 자, 뉴런이 활성화되어지면서 뉴런이 발화할수록. 근데 여기도 또 한 번 어머 세상에 이 중요한 문장에서도 뭐가 나와요? Repeated thoughts and activities. 반복된 생각과 반복된 행동에 의해서 뉴런이 발화가 되면서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발화가 되면 될수록 자, 그들이 뭐 한대요? 뉴런 파스웨이를 더 빠르게 발달시킬 수가 있대요. 아, 그게 무슨 말인데요? 아, 그것이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뇌에다가 야기시키니까 결국 변하게 된다. 뇌가 변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서 특정한 도널드 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뉴런, 발화하는 뉴런인데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어떻게 해요? 함께 묶인다라는 말이 되죠. 됐죠? 자, 그래서 그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습관을. 뇌가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복된 규칙을 통해서 뇌가 행복해질 수 있다. 뇌가 변할 수 있다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면 일단 연습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연습이 있는 건 여기.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연습의 중요성. 연습은 맞는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첼로 보고서 요걸 선택했다? 아, 안 되죠. 그쵸? 이거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가 1번 그냥 가볼까요? 1번에 possibility. 자, 가능성인데 어떤 거? 형성할 가능성. 뭐를 만들어요? 뇌 습관을 형성할 가능성이래요. 뭐? 행복을 위한. 여러분, 요거죠. 뇌의 행복을 위한 습관을 형성하는 가능성 있죠. 정답 몇 번? 1번. 요렇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막상 여기 있는 내용은 뭔지 알았는데 정답을 고르는 게 오히려 어려웠네요. 여기서 이런 문제도 있구나 파악하시는데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규칙적 연습을 참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규칙적 연습을 결국에는 정답의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형성하는 것. brain habit. 습관은 뭐예요?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생긴 것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답 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쌤이랑 함께 고1 글의 주제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는 부분이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앞에서 used 같은 부분이 과거형인데 현재가 나오면 현재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중요 어휘 외에도 또 우리가 계속 배워야 하는 일부 특정한 힌트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잘 캐치하시면서 연습하셔서 좋은 이 글의 주제를 빠르게 찾는 방법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쌤이랑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